드디어 왔다고. 미라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선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래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다. 겨울 호수의 얇은 얼음처럼.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거리는 가운데 그는 미라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그가 자신을 아는 게 이상했다. 자신은 이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루프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라가 유일하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미라는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물었다. 이선은 모니터들을 가리키며 그 안에서 미라의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루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라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시스템을 남용해서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추궁했다. 이선은 완벽한 순간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클라라와의 마지막 주말을 진짜로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 루프는 실제 기억을 재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기억은 완벽하지 않았다. 클라라가 한 번 짜증을 낸 순간이 있었고, 비가 와서 기분이 상한 적도 있었고, 음식이 맛없어서 실망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선은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다. 클라라의 짜증스러운 표정을 웃는 얼굴로 바꾸고, 비 오는 날씨를 맑은 날씨로 바꾸고, 맛없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한 번 수정하면 또 다른 부분이 어색해졌다. 클라라의 웃음이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갑자기 맑아진 날씨가 이상했고, 음식 맛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다. 그래서 이선은 계속 수정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반복했다. 3개월 동안 같은 주말을 수백 번 되감으며 매번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미라는 그의 행동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선은 듣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클라라와의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주장했다. 미라는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다. 이선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화면을 만지는 순간 미라는 빨려 들어갔다. 갑자기 주변이 바뀌었다. 이선의 아파트가 아니라 공원에 서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로 봤던 그 공원. 클라라와 이선의 데이트 장소. 클라라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움직임이 너무 완벽했다. 인형 같았다. 미라가 다가가자 클라라가 누구냐고, 왜 자신들의 데이트를 방해하냐고 물었다. 미라는 여기는 가상현실이라고, 클라라는 진짜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화를 냈다. 자신이 가짜라니 무슨 말이냐고, 자신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감정도 있고 기억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 이선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파트에 있던 그 수척한 이선이 아니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3개월 전 클라라와 행복했던 때의 이선이었다. 이선은 미라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자신들의 완벽한 순간을 망치지 말라고 말했다. 미라는 거부하며 그의 행동이 현실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원의 나무들이 격자 무늬로 바뀌었고 하늘이 깨진 유리처럼 갈라졌다.
다른 루프들이 침입하고 있었다. 갑자기 여러 명의 클라라가 나타났다. 빨간 드레스의 클라라, 노란 드레스의 클라라, 검은 드레스의 클라라. 그들은 모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떤 클라라는 웃고 있었고, 어떤 클라라는 울고 있었고, 어떤 클라라는 화를 내고 있었다. 이선도 여러 명이 되었다. 행복한 이선, 절망한 이선, 화난 이선. 그들은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어떤 이선은 미라를 환영했고, 어떤 이선은 미라를 쫓아내려 했다. 미라는 알았다. 이선의 수백 번의 수정이 루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모든 버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더 이상 하나의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수백 개의 다른 가능성들이 뒤엉킨 혼돈이었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건물들이 픽셀처럼 분해되었고 사람들이 코드로 변했다. 미라는 이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가도 같은 공원, 같은 벤치, 같은 클라라들이 반복될 뿐이었다. 미라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도 이 루프에 갇힌 건 아닐까? 그 순간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시스템 오류 감지, 사용자 미라, 레우티넨의 무단 침입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라는 주위를 둘러봤다.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사용자 미라 레우티넨, 당신의 접속 기록을 확인 중입니다. 확인 완료. 당신은 현재 자신의 루프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미라는 놀랐다. 자신의 루프라니 무슨 말인가? 기계음은 3개월 전부터 위켄드 프로토콜을 사용 중이며 현재 267번째 반복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루프로 복귀할 것인지 물어왔다. 미라는 그럴 리 없다며 부정했다. 자신은 현실에 있고 위켄드 프로토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변이 또 바뀌었다. 공원이 사라지고 이선의 아파트도 사라졌다. 미라는 낯선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미라를 보며 웃으며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미라는 그 여자를 알아봤다. 아이노였다. 죽은 동생 아이노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미라의 기억이, 현실에 대한 확신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기계적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루프 안정화를 위해 기억을 재조정합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미라는 깨어났다. 토요일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커피잔이 평소 자리에 있었다. 신문 헤드라인도 어제와 같았다. 창밖 비둘기도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세상이 완벽하게 같아졌다. 더 이상 변화가 없었다. 미라는 화장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봤다가 얼어붙었다. 거울에는 자신이 2명 비춰지고 있었다. 하나는 지금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자신이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미라는 뒤돌아봤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이었다. 또 다른 미라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헬싱키 대학교 연구복을 입고 있었다. 3명의 미라가 모두 다른 표정으로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십 명의 미라가 거울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나이를 하고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떤 미라는 울고 있었고, 어떤 미라는 웃고 있었고, 어떤 미라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발 뒤꿈치가 뭔가에 부딪혔다. 돌아보니 그곳에도 미라가 서 있었다. 진짜 미라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두 미라가 동시에 누구냐고 물었다.